이번 시간에 다룰 출제 테마는 민법 첫 번째 나무인 총칙의 세 번째 나무까지인 의사표시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보다 딱 하나 다루죠. 뭐다? 법률행위. 자,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인 특히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거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보다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이거를 우리가 법 조문과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 그거를 출제자는 묻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다?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그게 유효냐 무효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 즉 권리 의무관계 권리를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국은 사례를 통해서 구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의사표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권 262페이지입니다. 자, 의사표시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이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 두 번째는 의사표시는 일치했지만은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유형은 또 세 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비진이죠. 자, 비진은 표의자가 즉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것 요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더 줄여서 비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통정황입니다.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그래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합의한 경우 자, 이 합의를 갖다가 우리 거창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짰다. 짰다라고 그럽니다. 짰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통정허위라고 그럽니다. 또 허위 표시라고도 하죠. 그 다음 마지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모르는 거. 그게 바로 착오입니다. 착오.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이죠. 그게 바로 사기 강박이죠. 자, 하자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진이 통정의 착오, 사기 강박 다 뭐예요? 문제가 있는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법률행위에도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법률효과 유무효를 구별을 하고 또 그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 그거를 사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크게 한번 보죠. 자, 비진이 요거는 이제 B급이죠. 우리 중개 실무적으로 잘 일어나는 것은 요거죠, 요거. 그래서 비진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B급이고 나머지는 다 A급입니다. 특히 우리 출제자가 가장 편애했던 테마가 바로 이 통정허위죠. 자, 우리 비진이의 법률 효과는 원칙과 예외 또 구별해야 되겠죠. 원칙은 유효입니다.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유효다. 확정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 이리저리 바뀔 수가 없다. 딱 고정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죠. 자,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역시 확정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상대적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결국은 의사표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요 상대적 요 말 있죠. 즉 상대적이라는 말은 자, 이러한 비진이의 법률효과인 무효를 갖다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즉 자기들끼리 상대방끼리만 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겐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죠. 그걸 갖다 이제 상대적 이런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통정어인데요. 자, 이 통정어인은 또 은닉행위라는 법률행위하고 또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 통정어의 법률효과는 무효입니다. 확정적으로. 또한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비진의의 예외적인 법률효과와 같죠. 이렇게. 그래서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 법 전문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은닉행위는 뭐예요? 유효입니다. 유효. 확정적으로. 자, 이렇게 유무효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법률효과가. 다음에 이제 착오죠. 착오. 착오는 우리 의사표시의 착오죠. 의사표시가 아닌 동기 그리고 표시. 표시착오가 있습니다. 우리 표시착오는 어표시라고 그래서 앞에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두 번째 민법의 두 번째 출제 테마였죠. 전체 100테마 중에서는 52번째 테마였죠. 법률행위 해석에서 자연적 해석. 요게 다른 표현이 바로 어표시 무효의 원칙. 요게 또 다른 표현으로 표시착오입니다.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우리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착오는 법률효과가 원칙적으로 유효,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불확정적입니다. 예외적으로.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유효지만 좀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건 까딱 잘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뭘 통해서? 취소를 통해서. 그래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하면은 유효가 무효로 바뀌어버리죠.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취소가 상대적 취소예요. 상대적 취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취소의 법률효과, 무효가 됐을 경우 그런 취소의 법률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또 상대적이 나옵니다. 자, 이걸 구별해야 되고요. 자, 동기착오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유효, 확정적, 유효, 불확정적인 경우로 또 나눠집니다. 디테일한 건 뒤에서 우리 착오라는 테마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표시착오. 자, 표시착오도 역시 유효,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죠. 예외는 없어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기강박인데요. 이 사기강박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법률효과는 두 개를 쪼개야 돼요. 당사자가 사기강박했느냐 또는 그 당사자의 대리인이 사기강박했냐고요. 엉뚱한 제3자가 사기강박했냐.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당사자 대리인 사기강박은 유효입니다. 불확정적. 그래서 불확정적은 취소할 수가 있다. 근데 역시 뭐예요?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 취소의 법률효과, 소급해서 무효인 그 법률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3자가 사기강박은 두 개를 쪼개져요. 첫 번째 유효, 불확정적. 인 똑같이 여기처럼 위에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사기강박 뻥쳤다는 걸 아는 경우죠.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불확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악의 또는 과실의 방, 악의 and 무과시죠. 이 두 개를 모두 충족한 상대방의 경우라면은 자, 유효이고 불확정적이라 확정적이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 법률 효과를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구별을 해야 되겠고요. 자, 외적으로는 연계가 됩니다. 대리인 표준설. 그래서 우리 지금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사자는 말이죠. 몰라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결국 본인이 사기강박한 걸로 보는 겁니다. 당사자가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같이 이 법률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 표준설 요거하고 연계되겠고 요거 이제 우리 대리인 편에서 배우죠. 그 다음에 또 취소하고도 연계되죠. 그래서 우리 유효인데 불확정적이 있죠. 자, 어떤 겁니까? 우리 착오에서 유효, 불확정적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사기강박의 유효, 불확정적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런 경우, 요 경우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또 취소하고 연계된다. 그래서 취소는 뭐예요? 취소라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앞에 우리 단독행위 배웠죠. 법률사실 분류. 우리 51번째 테마 법률사실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럴 경우 그래서 그 취소하고 연계된다라는 거.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취소는 추인하고 또 연결돼요. 추인을 하게 되면 우리 또 취소권이 소멸이 됩니다.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서 한번 우리가 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뭐 다루는 거다? 그렇죠. 딱 하나. 법률행위 다루는 것이다. 라는 거 잊으셔서는 아니 되겠습니다.